안녕하세요. 바림소리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제목에서부터 풍기는 것이 제가 당신을 응원할게요 라는 메시지가 담겨 책을 읽는 독자에게 용기 100배의 격려가 듬뿍듬뿍 들어있는 책입니다. 제목은 바로 당신은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이라는 책입니다. 네, 이 책에는 인생 열심히 사는 책의 저자이자 출판사 대표이자 카페 사장님이신 김상현 작가가 전하는 울림 있는 이야기가 그대로 담겨 있는 책입니다. 김상현 작가님은 이미 내가 죽으면 장례식에 누가 와줄까로 많은 독자에게 사랑받는 베스트셀러 작가님이기도 해서 이미 책에 대해 알고 찾아보시는 팬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나만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요즘 따라 자신감도 낮아지고 아무튼 모든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불안하고 두렵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뿐이신 분들 혹시 계실까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이겨내시나요? 저의 경우는 친구들을 만나 수다로 고민 그리고 불안을 덜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 생각 안 하고 산책을 하기도 하고 또 독서로 도움받기도 하는데요. 최근에 다시 찾아온 괜한 불안감과 자신감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때 저는 이 책의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저자는 확신이라는 것은 타인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닌 내 스스로를 믿고 내가 끝까지 나아갔을 때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당신은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이죠. 책의 소제목을 봐도 세심한 저자가 독자들에게 괜찮아요, 해낼 수 있어요 라는 응원의 함성으로 독려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럼 인상 깊었던 부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고 나면 별것 아니니까. 왜 그런 말들을 했을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울컥해서, 화가 나서, 짜증이 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충동적인 행동을 하고 이내 후회를 반복합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감정에 철저하게 지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내온 하루를 떠올려 볼까요? 기분이 좋지 않을 땐 몸에 힘이 빠지기도 하고 사소한 것에 예민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기분이 좋은 날엔 평소라면 신경이 쓰일 이야기를 듣더라도 크게 마음이 상하지도 않습니다. 또 우리는 날씨에도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비가 올 땐 축 처지기도 하고 날이 좋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감정은 불완전합니다. 사소한 변화에도 휩쓸리고 망가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흔히 후회하는 모든 일들은 감정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런 감정을 다스리려면 감정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일일이 반응하지 않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을 맞이할 때 감정적으로 변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감정에 반응하는 것이 아닌 상황을 내 손에 넣고 관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쉽게 말해 곧장 반응하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응이 아닌 생각. 그것을 우리는 이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저녁에 의자를 사지 마라. 어느 것이든 편하게 느껴질 것이다. 배고플 때 장 보지 마라. 무엇이든 맛있게 느껴질 것이다. 힘들 때 아무나 만나지 마라. 누구에게든 기대고 싶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감정을 생각하고 관찰하려는 노력이 수반된다면 즉흥적이고 위험한 감정적 선택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본질을 파악하는 순간 힘을 잃기 마련입니다. 비슷한 이야기로 걱정을 대하는 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걱정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걱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싶겠지만 걱정을 객관화시킨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편할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괴로움이 찾아왔을 때 괴로움을 앞에 두고서 회피하거나 계속해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온 괴로움 자체를 내 입장이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수행 방법이 있습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괴로움과 나 사이에 일정한 거리가 생기면서 괴로움 자체를 감정이 아닌 하나의 물건처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해결해야 할 하나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거나 찾아온 괴로움을 어떻게 다룰지 파악해보는 시간을 갖는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처한 상황에서 어떠한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판단하며 자신이 어떠한 선택을 내려야 할지 고민하고 제대로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처한 일을 계속해서 피하려고 하거나 고통받으면 괴로운 상황은 결코 끝나지 않을 테니까요. 대부분의 걱정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시작됩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그만인 조그마한 걱정이 신경을 쓸수록 점점 더 불어나 커지고 깊이 빠져 헤어나올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조그만 걱정도 그 속으로 점점 더 들어가게 되면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 커 보이기 마련입니다. 높은 장벽을 마주한 것 같을 뿐더러 해결할 수 없을 거라는 절망과 빠져나오기 힘들 것이라는 불안감에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조그마했던 걱정에 파묻혀 걷잡을 수 없이 걱정이 커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갈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멀어져 보는 건 어떨까요? 걱정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기가 마치 걱정의 주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걱정을 대해보는 것입니다. 걱정 안에 들어가 걱정을 대한다면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에서 벗어나 제3자의 입장에서 그 걱정을 바라보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걱정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었다는 걸 금세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결국 많은 일들이 지나고 보면 별것 아니었다고 훌훌 털어버릴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내 편.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연 속에서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였지만 힘을 합쳤고 무리를 만들었습니다. 무리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죽음을 선고받는 것과도 같은 일이었을 테죠. 그래서 서로의 생각을 읽으려 노력했고 상대방과의 소통을 중요시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과 다툰다거나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은 무리에서 나오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일 테니까요. 갈등을 피하기 위해 참거나 다툼을 원만히 해결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배웠을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사회적 동물이 되어갔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의 조상들은 원만히 갈등을 해결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 방법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무리에서 제외됐을 테니까요. 수백만 년 전부터 이어온 인간 고유의 습성은 우리를 타인의 시선 앞에서 당연히 자연스러울 수 없게끔 만들었고 누군가의 인정을 자양분 삼아 성장하고 발전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이제는 누구와도 쉽게 연결될 수 있는, 그래서 누군가의 삶도 쉽게 엿볼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쉽게 엿볼수록 비교와 부러움 역시 당연시 되었고
그건 자연스럽게 부족한 자신에게로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와 부러움이 많아질수록 스스로의 환경을, 아니 자신을 남들보다 낮게 바라보도록 만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싶은 마음들은 점점 커지고 부정적인 생각들로 머리는 가득 차게 되었죠.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니 당연히 말도 행동도 곱게 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나오는 말과 취하는 행동들은 내가 아닌 타인에게로 뻗어져 나갑니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비롯해 뻗어져 나간 말과 행동은 자신을 지키려 날카로운 가시를 세우거나 위험하게 휘두른 칼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지키려 했던 행동들이 결국 타인을 해치는 행동이 된 셈입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은 관계를 망치기 마련입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초점이 상대방에게 맞춰져 있는 경우입니다. 나의 행복과 기분보다 다른 사람에게 모든 기준과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행복이 자신의 행복인 양 행동하고 타인의 기분과 감정에 전전긍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나는 존재하지 않게 되고 내가 없으니 더더욱 관계에 매달리게 됩니다. 관계가 시들해지면 모든 건 다시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하고 맙니다. 그럴수록 관계는 곧 내가 되고 내 인생에 있어서 타인의 영향력은 극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한마디가 내 하루를, 어쩌면 인생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일주일만 방에 혼자 갇혀 있으면 새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앞서 극단적인 이야기의 요점은 하나입니다.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내 편은 결국 나라는 사실 말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가장 잘 되길 바라는 건 나일 테니까요. 건강한 관계의 시작은 건강한 자신으로부터 나옵니다. 좋은 시간을 함께 하며 좋은 경험을 함께 쌓아가고 좋은 감정을 교류하는 것. 관계는 결국 주고받음으로써 이루어지고 유지됩니다. 내 안에서부터 나온 것들이 상대방에게 전해져 상대방을 채우고 다시 상대방의 것들로 내 안을 채우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안이 썩어 문드러져 있다면 상대방에게 줄 것들 역시도 비슷한 상태일 겁니다.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썩 좋지만은 않은 그런 상태 말이죠. 비교는 줄이고 초점은 나에게로 맞춰보는 겁니다. 스스로의 건강함을 챙기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개선될 거예요. 내가 없다면 그들도 없고 이 세상도 없습니다. 나만의 기준을 세우고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건강한 연습들을 통해 나를 채우길 바랍니다. 인간관계에 지쳐갈수록 타인을 내 편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수록 스스로에게 관심을 갖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온전한 관계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해 가을에는 벚꽃이 피었습니다. 나만의 속도로 걸어가라는 이야기에 좀처럼 공감하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 속도는 언제 찾아오는지, 있기는 한 건지, 있다면 왜 나에게만 유독 느리게 오는 것인지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 속도로 걸어가라는 사람들을 보고서 느꼈던 것은 당신은 당신만의 속도를 이미 찾았으니 그런 여유로운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지 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부정과 불안의 칼날은 언제나 날카롭게 날이 서 있었고 그 칼은 세상을, 타인을 스치고 결국 나를 찔러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걷다 사무실 앞 보도블럭 사이로 피어난 잡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너도 참 애쓴다 하는 마음으로 스쳐 지나갔고 하루 또 하루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봄의 문턱으로 가는 길엔 겨울이 자주 심수를 부리곤 합니다. 그해 겨울은 심수를 심하게 부렸던 터라 하루 종일 비가 내렸습니다. 그 모양이 칫 하고 삐지는 것만 같았죠. 잡초는 비를 피할 길이 없었고 고스란히 쏟아지는 비를 맞았습니다. 그 모양이 마치 눈물을 흘리는 것만 같아 그게 안쓰러워 유독 그 잡초가 눈에 밟히더군요. 당시 봄이 올 무렵이어서 그런지 뉴스엔 꽃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았고 그중 봄을 알리는 대표적인 꽃인 벚꽃과 관련된 뉴스 기사가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기사를 보고 꽤나 의아했습니다. 봄을 대표하는 벚꽃이 봄이 한참 지난 9, 10월에도 가끔 만개를 한다는 이야기 때문이었죠. 명확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학자들이 추측한 가장 유력한 이유는 벚꽃이 헷갈려서 그랬다라는 거였습니다. 웃음이 나왔고 벚꽃이 조금 귀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벚꽃은 도대체 왜 헷갈렸을까요? 기사를 조금 더 읽어보니 그럴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가을 벚꽃이 피어나는 현상은 주로 태풍이 연달아 일어났던 해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벚꽃은 보통 봄에 피어나 뜨거운 햇살과 태풍을 지나고 매섭도록 차가운 바람과 얼어붙을 만큼 추운 계절을 보냈을 때쯤 따뜻한 햇살이 느껴지면 그때가 되어서야 필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개화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태풍이 잦은 해에는 여름 태풍의 매서움을 겨울바람으로 착각하고 가을 햇살을 봄 햇살의 따스함이라 판단해 개화를 한다는 것이죠. 벚꽃은 주변에 벚꽃이 핀다고 해서 덩달아 피는 게 아니었습니다. 수천만 번의 흔들림을 견디고 버텨냈으니 따스한 햇살이 비춘 것이라 스스로 판단하여 그제야 피어난 것이죠. 저는 잡초와 벚꽃을 보며 다시금 나만의 속도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무서움, 불안함, 두려움, 아픔, 어떤 잡초든 벚꽃이든 사람이든 외부 환경에 의해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결국 흔들림 역시 끝은 나고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 때는 분명 올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불안감은 스스로 느낀 것이 아니라 주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늦어서, 다른 사람만큼 못하는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은 잘하는 것 같은데와 같이 모든 중심과 초점이 타인에게 가 있으니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잡초는 항상 그래왔습니다. 나 여기 있다고 뽐내거나 티내지 않고 어디서든 꿋꿋하게 자라났습니다. 아무리 뽑히고 밟히고 흔들리고 맞아도 제 속도로. 어느 누가 가을에 핀 벚꽃이라고 해서 벚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느 누가 가을에 핀 벚꽃이라고 해서 예쁘지 않다고 할 수 있을까요? 벚꽃은 언제 피어도 벚꽃인 것처럼 내가 피어날 시기 역시 나에게만 맞추면 되는 거였고 나는 흔들리고 아프고 불안해도 계속해서 나로 존재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나만의 속도는 그런 거였습니다. 나만의 속도로 걸어가라는 이야기에 공감하지 못했던, 마음이 여유롭지 못했던 이유는 내가 아니라 자꾸만 옆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옆을 보니 내가 느린 것만 같고 뒤처지는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벚꽃처럼 잡초처럼 꿋꿋한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타인이 아닌 스스로에게 초점을 맞추고 중심을 잡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만의 속도는 분명 존재합니다.
평생 흔들리고 불안하고 아픈 상황들이 찾아올 테지만 저는 믿고 있습니다. 나만의 속도로 간다면 그런 것쯤 별것 아닐 거라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입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을 믿으세요. 네, 여기까지 본문 일부 낭독해 드렸습니다. 누군가의 응원 세례가 필요할 때, 누군가의 열렬한 성원이 받고 싶을 때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 책. 김상현 작가의 당신은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